오늘 저는 제주 4.3 사건 이것이 진실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4.3 사건의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애국시민단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대표로 있고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로 있으며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대외 협력 관련하여 국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저희가 국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4.3 사건으로 인해서 학살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슴에 박힌 대못 제주 4.3 사건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4.3을 모르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갖고 계시더라도 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은 남로당의 나라로 변질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주도에 가시면 4.3 평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시면 4.3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4.3 사건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토화 작전을 통해서 양민 학살이 감행되었다. 그 결과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가 되었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기념관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70년대 캄보디아 동산 정권에 의한 킬링필드, 200만 명의 양민이 학살됐는데 이런 그 사건들과 같은 사건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좌파들은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9명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서 반헌법 행위자로 포함시키겠다 선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진압군으로 4.3 사건에 그 진압을 하러 가셨다가 남로당에 의해서 암살되신 박진경 대령 그리고 미군정까지 이 반헌법 행위자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7월 20일 제주의 소리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제주도에 제주 4.3 사건 당시에 그 한림지서 경찰지서인데 이 한림지서 습격 지령을 내린 남로당 인민해방군 수계급 양병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는 당시 제2연대 고등군법 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49년 6월 29일 제주공항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이연대 앨범에는 이 사진과 함께 한림면 당수 최악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3 희생자가 되어서 지금 제주 4.3 평화공원에 위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7일 제80주년 순국 선열의 날 문재인 정부는 조국 독립에 헌신했다고 이 양병 씨에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 애종장을 수여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7월에 국가보훈부에 이자의 서운을 취소하라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은 답변은 뭐냐? 양병 씨는 제주 4.3의 희생자라서 서운을 취소할 수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 4.3 사건 당시에 이 폭동 반란을 진압하러 부임하신 박진경 대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4.3이 일어나고 한 달 만에 부임하셨어요. 5월 6일 날. 그리고 43일 동안 작전을 하시고 남로당 군대 내 프락치에 의해서 암살되십니다. 대한민국 육군장 1호입니다. 여기는 충원면
충원묘지고 제주도 충원묘지 그 입구에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52년에 제주도민들이 박진경 대령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추도비입니다. 그런데 2021년 2년 전 12월에 제주도 좌파들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는데 박진경 대령은 학살의 주범이다. 저 추도비를 뽑아버려야 된다. 반토막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어요. 그것을 제주도지사가 당시 원희룡 지사가 받아들여서 이 추도비를 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제주 충원묘지가 호국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 추도비가 이설이 되는데 어디로 옮겨졌느냐? 이 제주 산 중턱입니다. 공원묘지 옆에 길가에 추도비를 이설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과연 이곳이 추도할 수 있는 곳인가요? 전선주와 전신주, 전선들이 얽혀 있고 이 앞에는 길도 없습니다. 도로가에 있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 좌파들은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에다 이설한 지 3개월 만에 철창 감옥을 씌웁니다. 역사의 감옥이다. 우리가 박진경을 단죄하겠다. 저희가 그래서 이 제주도 16개 단체를, 좌파 16개 단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주보훈지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다 긁어놨고 이름을 못 읽어보게 막 뭘로 이렇게 다 긁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장 1호입니다. 박진경 대령 철창 감옥은 그래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창 감옥을 씌운 제주도 16개 좌파 단체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워싱턴 DC에서 제주 4.3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주체는 미 의회가 설립한 공공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이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이 주관하여서 행사가 열렸는데 4.3은 미국의 책임이다. 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과하라. 제주 4.3 유족회장인 오임종 회장. 이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우파 단체 또는 보수 단체는 하나도 정식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체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화해와 상생에 져야 이 좌파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 우파 단체로 4.3 정립연구유족회가 있습니다. 제주도 최초 목사인 이도종 목사님은 남로당에 의해서 생매장을 당하셨는데 그 손자분이 회장으로 계신 정립연구유족회는 2번이나 제주도에 사회단체로 인정을 해달라. 그래야지 국가의 지원을 받으니까 2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제주도 좌파 단체만 유족회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오임종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심포지움에서 I demand the U.S. start an investigation and the U.S. President issue an apology. 미국 대통령이 사과하라. 그리고 끝에 한 번 더 말합니다. I demand the U.S. government start the fact-finding and issue an apology. 미국 정부가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산화를 막고 대한민국 건국을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자유세계의 수장인 리더격인 미국이 공산당인 남로당에게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주도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 뒤를 누가 대주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제주도 의회는 4.3의 국제적인 해결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미군적 책임을 규명하겠다. 그것을 받아서 5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똑같은 결의안, 미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8월 이번 달이죠. 국회 행안위에 이 발의된 법안을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잼버리 사태 등으로 행안위가 파행이 되어서 상정은 당장은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입니다. 4.3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미국의 사과를 받고 미국이 보상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4.3 사건이 불이한 공권력에 저항한 민중항쟁이라는 취지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4.3 특별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4.3 정부 보고서를 만들고 지금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3 수용인들 4천여 명이 있어요. 재심 재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무죄를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4,000명 중에서 1,000여 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0 헌마 238 사건에서 4.3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4.3은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폭동 반란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고 저희는 4.3 특별법을 위원으로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4.3이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4.3 사건을 일으킨 사람 김달삼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달삼은 대구폭동 46년도에 대구폭동에 적극 가담했고 제주도로 피신을 한 이후에 4.3 폭동을 주도합니다. 1948년 4월 3일 4.3 폭동을 일으키고 4개월 만에 월북을 합니다. 당시 제주도민의 52,350표를 가지고 월북을 해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합니다. 김달삼은 북한에서 제1기 대의원, 즉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국기훈장 2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북한 정권이 수립될 당시에 김일성 등 49인으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 헌법위원으로 선출됩니다. 북한 정권의 수립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4.3 폭동을 주도하고 거기에 가담한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북한 주민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 인민으로 봐야 됩니다. 김달삼의 해주 연설문인데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평양에 진격해서 북한 정부 청사에서 노획한 문서입니다.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김달삼이 뭐라고 하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민주조선 완전 자주독립 만세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습니다. 제주 4.3 당시에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 인공기가 개양되고 그 다음에 인민군 군가인 적기가가 불려졌습니다. 그것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김일성의 지시와 원조 약속에 관한 그런 자료도 미군 자료집에 있습니다. 1948년 9월 3일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제주도 출신 수명이 김일성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 약속과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제주도로 돌아오는 중이다. 미군 방첩대에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4.3, 지금 왜 이렇게 4.3이 왜곡되어 있느냐? 그 시작은 정부 보고서에서 출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부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념을 벗어나서 진보학자들이 다루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념을 벗어난다는 것은 지금 좌익이 건설한 나라는 북한이고 우익이 건설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이념은, 우익 이념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념을 벗어나라는 것은 헌법을 따지지 말고 좌우를 따지지 말고 만들라는 것이고, 진보학자들은 좌파학자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4.3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20여 년간 정부에서 4.3
중앙위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 보고서 작성을 할 당시에 우파 위원들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우파가 제시한 보고서 수정 의견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헌법에 반하는 남로당 보고서가 탄생한 겁니다. 이것이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한 권입니다. 2003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12권의 자료집이 수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12권을 당시에 감춥니다. 우리 보수 우파 의원들이 이 정부 보고서 너무 편향적이다, 인정할 수 없다, 부동의한다고 전부 사퇴했습니다. 수정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자마자 보고서를 통과시키면서 이 12권의 자료집 중에 마지막 12권을 감춥니다. 이 자료는 뭐냐?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입니다. 무장대는 남로당 당시 폭동을 일으킨 무장대를 말합니다. 이들의 자료가 보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12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발간된 자료고 마지막 12권은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이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쓰여있는 말이 뭐냐? 외부 유출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이 자료를 미국 정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2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1권을 미국 정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를 믿지 마라. 다시 검토해라. 4.3 보고서의 정말 문제점이 뭐냐? 사실을 은폐하고 공산당 행위를 항쟁으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3 특별법,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4.3 특별법인데 4.3 특별법은 2000년에 제정이 돼서 2021년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개정이 된 때가 있고 전부 개정이 된 건 2021년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4.3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4.3 보고서에 나온 것과 특별법에 나온 4.3에 대한 그런 입장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도에 4.3 사건은 1948년 5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공산 폭동 내란이었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가서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 이 보고서에는 단선 단정 반대, 그리고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저항한 것으로 사건 목적을 워딩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단선 단정 반대면 통일운동이 되는 것이고, 경찰 서청의 탄압에 저항했다, 민중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20년이 지나서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사건 목적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폭동 내란을 국가와 주민의 무력 충돌로 중립적인 개념을 만들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주체를 남로당으로 명시했고 2년 후에 4.3 보고서에서도 남로당을 기록을 해놨는데 4.3 특별법에 오면 남로당이 빠집니다. 도대체 누가 일으킨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의 시기도 헌법재판소는 48년 4월 3일 시작되었다 결정을 해놨고, 그런데 4.3 보고서부터는 1년 전에 있었던 불법 시위 사건, 또 발포 사건, 이런 것들을 4.3의 시작으로 만듭니다. 왜? 민중 항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은 보고서를 따라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4.3 헌법재판소에서 4.3 희생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핵심 간부, 중간 간부, 살인자, 방화자는 희생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2000년도 그때에는 정치적인 명예회복만 가능했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했고 보상은 예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 보고서로 오면서 희생자가 주민으로 바뀌고 워딩이, 그
다음에 희생자 처우도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면서 4.3 특별법이 2021년 전부 개정될 때는 희생자의 수용인이 포함이 됩니다. 수용인은 4.3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헌재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희생자의 범위를 넓혀놨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법적인 희생자로 전환이 돼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해준다 이런 취지로, 즉 빨갱이 딱지만 떼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희생자의 범위를 넓혀놓고 20년이 지나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법적인 희생자로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인당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북한과의 연계성도 앞으로 그 공모를 조사할 거 기록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3 보고서에서는 자료집 12권을 은폐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4.3이란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어떻게 우리가 4.3 사건을 정의를 해야 되느냐. 소련과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연계되어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48년 4월 3일 남로당 공산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으로서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9년간 대한민국의 항적한 반란을 말한다. 이렇게 사건 정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4.3 희생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20년 동안 긁어 모았어요. 14,700명입니다. 지금도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한 바로 부적격 희생자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남로당 핵심 간부 가족, 교전 중에 사살된 자가 수천여 명입니다. 군인 경찰과 교전하다가 사살됐어요. 희생자가 됐습니다. 4.3 수용인들 4천여 명 전부 적법한 재판으로 형을 살았습니다.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북한 자, 인민군 대표적인 사람이 이원옥이라는 인민군 사단장이 있습니다. 4.3 당시 한라산에 입산했다가 북한으로 가서 6.25 때 7,000명을 이끌고 낙동강 전투까지 내려와서 사망합니다. 인민군 사단장이 4.3 희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 수천 명인데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으로 갔는지 일본으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행적을 알 수 없는데 4.3 희생자가 돼서 보상을 받습니다. 사형당한 사람 당연히 희생자가 되면 안 되겠죠. 1949년에 목포 교도소에서 4.3 수용 장기수들이 있는 그 목포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교도관들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탈출했는데 50여 명이 사살됩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희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연사한 사람, 보증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시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단체에서 파악하신 부적격 희생자 명단, 이름이 있는 명단만 해도 1,300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바로잡을 그런 의지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지금 4.3 희생자 보상은 이제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에 걸쳐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전부 지급이 됩니다. 1인당 9천만 원. 이것과 별개로 지금 현재 4.3 희생자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는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남로당 인민해방군도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헌법 소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4.3 특별법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4.3 특별법이 침해하는 헌법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한 공산폭동 반란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3 수용인 4천여 명인데 재심을 통해서 전부 무죄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입법을 통해서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3권 분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반체제적이고 반헌법적인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점차 국가의 정체성이 변질이 되어서 국가가 소멸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 계속성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심 헌법 가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개헌은 국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가의 정체성 이런 것들, 헌법의 핵심 가치를 반체제적이고 이런 반헌법적인 4.3 특별법은 주권자를 무시한 입법으로 헌법 이념을 무시한 이 국가 행위는 헌법 이념을 결단한 국민의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주권 침해입니다. 그 외에 재심 사유 없이 재심을 받아주고 무죄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이유 없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이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 가치들이 훼손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4.3 특별법이 통과된 2021년 5월 1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4.3 과거에 1948년에는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4.3이라는 이 반란을 막고 건국을 이뤄냈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건국의 완성, 자유통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